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뉴스 나나입니다. 네, 2025년 8월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리플을 둘러싼 주요 흐름들 동시에 네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의 공동 창립자 데이비드 슈워츠는 여전히 대부분 은행이 XRP를 실사용하지 않는지를 처음으로 공식 설명을 했습니다. 13년간 300개 이상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체인상 실제 사용 활용은 저조한 상황이죠. 반면 JP 모건은 내부 자료를 통해 리플이 기존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과 구조를 갖췄다고 평가하며 주목을 했습니다. 반면 JP모건은 내부의 자료를 통해서 리플이 기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과 구조를 갖췄다고 평가를 하면서 주목을 했습니다. 또한 SEC는 암호화폐 ETF 관련해서 기준을 전면 개정을 했고 그 결과 XRP ETF는 10월 내 승인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악관이 발표한 166페이지 분량의 공식 보고서에서 XRP는 철저히 배제되면서 정치적 규제 불확실성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 가지 흐름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좀 차분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첫 번째 기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공동 창립자가 대부분 은행이 XRP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XRP 토큰 보유자의 불만이 X에서 50만 건 이상 조회를 기록했을 때 리플의 공동 창립자인 데이비드 슈워츠는 13년 동안 300개가 넘는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블록체인의 일일 온체인 거래량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슈워츠는 2012년 6월 2일 아서브리토와 함께 XRP 레저를 출시했습니다. 창립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은행의 중개 기능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비트코인과 달리 리플은 수년간 은행에 집중해 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XRP 커뮤니티는 은행 통합을 추적하고 기념하며 XRP 레저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 간의 결제를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슈워츠는 자신의 X 게시물에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밖에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엄격한 규정 준수, 회계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 결제 및 가격 책정에 대한 통제권을 인터넷상의 익명 검증자에게 넘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슈워츠는 항상 희망을 품고 기관들이 체인화의 이점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바꿀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행 업무 적응이 매우 느리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슈워츠는 리플 자체가 아직 결제에 XRPL 덱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슈워츠는 XRP 레저를 사용하는 분산형 거래소가 OFAC 제재 준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슈워츠는 테러리스트가 지불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XRP 레저를 세계에서 가장 은행 친화적이고 블록체인으로 마케팅해온 소셜미디어의 XRP 아미 구성원들에게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네, 기사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네, 리플의 공동 창립자 데이비드 슈워츠라는 인물이 은행이 왜 아직 XRP를 실사용에 사용하지 않는지 처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13년간 300개가 넘는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실제로 온체인에서 XRP를 사용하는 은행이 거의 없죠.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은행들은 여전히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를 원해요. 왜냐면 블록체인처럼 인명 검증자들이 아직도 거부감이 큰 거예요. 게다가 리플 본사조차도 아직 XRP 레저 기반 덱스는 제재 준수 문제로 못 쓰고 있고요. 하지만 슈워츠는 이제 기관들이 변화를 받아들일 시점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준비였고, 이제서야 실사용의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OFAC 같은 제재 같은 거를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테러 자금이라든지 불법 계좌 이런 게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럼 XRP를 왜 만든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슈워츠는 이렇게 말을 해요. 기관들이 이제 서서히 변화의 시점에 들어섰다. 즉, 이제 막 진짜 도입 준비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굉장히 접근을 한 거고, 이제서야 실사용으로 가는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 흐름 절대 부정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오히려 XRP의 본래 목적, 기관 간의 실거래를 위한 준비가 이제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고래들이나 일부 국가는 XRP의 기능성을 미리 파악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온 겁니다. 제 생각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늦어지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리플은 기존 금융 시스템, 그동안 오랫동안 전통을 이어오던 그 전통을 맞바꾸려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중심의 구조, 중앙화된 결제 시스템, 이런 걸 흔드는 기술이니까 이거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고 기득권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바꾸려면은 시대적인 분위기라든지 정책 흐름까지 모두가 따라줘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하나둘 기관들이 직접 XRP의 기능을 받아들이고 있고 법적 불확실성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수준이죠. 그동안 13년 동안 밟지 못했던 가속 페달, 이제는 밟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제야 본격적인 확장 구간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처럼 시장이 빠질 때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거는 왜 하락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고요. 어디서 익절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하락은 단순한 패닉이 아니고 몇 가지 분명한 이유와 흐름이 있어요. 어디서 매물벽이 나오는지, 고래들은 어디서 포지션을 바꾸는지, 그걸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방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게 반등 구간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구간인지, 그리고 익절 라인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까지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드리는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차트로만은 불안하시기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기준을 잡고 보시면은 오히려 이 하락장도 수익을 보는 기회로도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공유방 영상 하단 아래 보면은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네, 이렇게 파란색 링크장이 뜨는데요.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 링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바일 링크는 그냥 보내기만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C 링크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한번 기재 후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만족하시는 게 1대1 대화방인데요. 24시간 전문가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다 모든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해외 뉴스라든지 고래 움직임, 기관 투자자들의 빠른 정보 제공, 이게 투자에는 핵심 포인트라는 거. 두 가지를 선택해서 보실 수 있는데 1대1 상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그냥 자료를 쭉쭉쭉쭉 받아보시는 거예요. 톡처럼.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판단이 굉장히 빠르게 서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쭉쭉쭉 받아보시는 텔레그램방도 많이들 이용하시면서 정보 받아보시고 있으니까 빠르게 진입하셔서 이 모든 걸 무료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문자 하나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기사는 JP모건 리플이 기존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잠재력을 발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또 이거는 호재성 기사네요. 이거 제가 설명드려보면은 이번에는 JP모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계 최대 상업은행 중 하나죠. 그런데 이 JP모건이 내부 프레젠테이션에서 리플을 금융혁신의 사례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리플은 안전하고 저렴하고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서와 반대되는 상업은행에서 오히려 리플, 이 리플의 기능을 알고 다시 언급을 했다는 거죠. 국경 간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연결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죠. JP모건은 특히 리플의 기술 인프라, 즉 클라우드 기반 원장을 아주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리플이 그냥 블록체인이 아니라
실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셈이 됩니다. 더 흥미로운 거는 이 사람이 표현을 한 건데 디스럽터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대시 같은 기술들과 함께 리플을 기존 질서를 흔드는 혁신 플랫폼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냥 이거는 호평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한 호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기관이 실질적으로 리플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백한 변화이기도 해요. JP 모건 같은 이렇게 보수적인 곳에서 리플을 투자 대상이 아닌 금융 인프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기사만 봤을 때는 되게 심란하고 이거 진짜 비전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굵직한 은행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하나 채택을 해 가면서 점점 스며드는 거죠. 이제서나 조금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플은 은행이란 일한다는 얘기만 있었죠. 근데 하지만 이제 진짜 기관들이 리플을 직접 내부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 자체의 수요가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산은 튼튼해지게 됩니다. 네, 가격대가 더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랑은 좀 다른 점이에요. 개인이 들어갔다가 금방 빠져나가지만은 기관은 그렇게 쉽게 막 움직였다 넣었다 뺐다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포지션을 잡으면은 그래도 자산이 기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얼마를 오른다 보다 얼마나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이 기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도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가격이 더 탄탄하게 받쳐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기사부터도 굉장히 호재로 볼 수 있는 기사 대목들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은 리플이 제도권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리플이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정책 리스크라든지 규제 이슈 때문에 항상 가능성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기관들이 직접 자료에 이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ETF 기준 안에서 직접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고 실제 금융 시스템에 쓰일 수 있는 기반까지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리플이라는 자산이 제도권 테이블 위에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기 급등보다는 장기적인 자리매김이 더 중요해지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혼자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흐름을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기간 자금의 유입이라든지 고래 움직임, 차트 포지션까지 모두 모니터링 하면서 윗절 라인이 어디인지, 추가 진입은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 어디서 빠져나가야 되는지, 이런 기준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뭐 끝까지 가져가시게 유도하지도 않아요. 어디서 빠져야 되고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설명을 드리는 공유방이기 때문에 단순한 리딩방은 아닙니다. 사셔도 파셔도 저희한테는 뭐 이득이 될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 공유방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이게 생각 안 하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흐름, 지금 3달러대를 계속 꾸준히 지지하는 가운데 더 3달러 아래로 하락을 할지 추가로 더 반등 시나리오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8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챙겨보시면서 손실 안 보시면서 내 자산 유지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저희 공유방 진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영상 하단 아래 보면은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댓글 달아놨어요. 고정 댓글에서 링크 통해 들어오셔도 돼요. 이렇게 파란색 링크 두 개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진입하셔서 1대1 무료 상담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정보, 빠른 정보 받아보셔도 되는 저희 공유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일단 눈으로라도 한번 그 모든 걸 관전해 보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투자에 연결이 되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기사를 살펴봐 드렸는데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